예도입니다. 존재의 방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42번째 강의입니다. 존재와 시간 21절 초반에 좀 하다가 끝냈는데 수학적 인식이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세계 존재론을 해체하는 거기서부터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사유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죠? 하도 오랜만에 잡아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야 될 강의가 너무나 많아서 예도가 존재와 시간을 좀 소홀히 한 게 있네. 지금 보니까 1차 자료 강의. 하이데거 강의는 계속했죠. 그죠? 단편 강좌는. 42번째 강의입니다. Eigentlich ist das immerwährend bleibende.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서 고대 서양 철학에서부터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의 변화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연속성 안에서 근대의 수학과 기하학의 발달, 그것에 근거하여 데카르트가 실체 개념을 그 전통 안에서 다시 세우죠. 그죠? 그러나 큰 변화는 없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데카르트한테서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인 거야.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졸레스 엘켄트 디 마테마틱, 수학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해. 데카르트는 또 광학의 대가고 기하학의 대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세 철학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탁월한 어떤 철학을 수행했는데 20세기 초반에 하이데거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야. 지금 수학이 이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해체해. 수학이 계속 나갑니다. 바스드루히치 암 자이엔덴 쭈갱리히 이스트, 수학을 통하여 존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마트 데센자인 아우스, 그 존재자의 존재를 형성해. 그러니까 수학을 통하여 접근되어야 그 존재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데카르트한테서는. 자, so wird aus einer bestimmten Idee von Sein, die im Begriff der Substantialität eingeführt liegt, und aus der Idee einer Erkenntnis, die so Seiendes erkennt, der Welt ihr Sein gleichsam diktiert. 자, 이와 같이 실체성의 개념으로 둘러싸여진 채 놓여져 있으며 놓여진 특정한 존재 이념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실체의 개념으로 감싸여진 채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 이념으로부터, 두 번째는 이런 존재자를 인식하는 인식 이념으로부터 그 세계의 존재가 부과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영속하는 것. 그게 실체인데 그 변화는 다
걷어내고 그 실체만 남는 거예요. 그게 연장된 것과 생각하는 사물이죠. 연장된 사물과. 그래서 세계의 그 존재가 이러한 실체성의 개념으로 둘러싸인 존재 이념으로부터 부과되고 있어. 계속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카르트 lässt sich nicht die Seinsart des innerweltlichen Seienden von diesem vorgeben, sondern auf dem Grunde einer in ihrem Ursprung unentwickelten, in ihrem Recht unausgewiesenen Seinsidee, Sein ständige Vorhandenheit schreibt der Welt gleichsam ihr eigentliches Sein vor. 이렇게 되어 있어. 데카르트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이것으로부터 내어주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의 근원에서 열려지지 않은 채로 있으며 그 권리에 있어서 증명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런 존재 이념에 근거하여 그는 세계에 말하자면 그 본래적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존재는 슈텐디거 폴한덴하이트,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인간과 이 세계 사물을 주객 도식으로 놓고 존재론적 기반은 생략된 채로 이 세계의 본래성, 본질이 뭐며 그것으로부터 속성을 추려내서 그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존재론적 기반, 인간의 삶의 어떤 그 생활 세계, 그 다음에 배려의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들타이가 말한 것처럼 정신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인 거야. 하이데거는 이걸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계의 존재로서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을 갖고 있는데 그 세계의 존재로서의 인간은 먼저 이 세계와 더불어서 세계 안에서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존재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존재 의미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주체, 인간의 사유, 격체, 사물, 주객 철학을 통하여 존재론적 기반이 생략된 채로 분석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 기반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데카르트를 해체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기초 작업인 거야, 이것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카르트한테서는. 그것에 근거하여 세계의 그 본래적 존재를 규정하고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Es ist also nicht primär die Annennung an eine zufällig besonders geschätzte Wissenschaft, die Mathematik, was die Ontologie der Welt bestimmt. 자, 이것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연하게 특별히 평가된 학문인 수학에 의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존든 오히려 그룬트제츠리히 원칙적으로 존재론적인 방향잡음, 곧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에
원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방향 잡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에 의존하여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만 결국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눈앞에 있음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을 추정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수학적 인식이 예외적 의미로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 인식이 데카르트한테서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파악은 아주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방식대로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 그 변화를 이겨내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했으며,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플라톤의 누스인 거야. 그죠? 지성인 거야. 그 전통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Descartes vollzieht zur philosophischen Ausdrücklich die Umschaltung der Auswirkung der traditionellen Ontologie auf die neuzeitliche mathematische Physik und deren transzendentale Fundamenta. 이렇게 돼 있어. 데카르트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명백하게 전통 존재론이 근세의 수학적 물리학과 그것의 초월적 토대에 미친 그 영향을 전환시키고 있어. 전환을 수행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전통 존재론을 근세의 수학적 어떤 물리학으로 전환시켜서, 그래서 그것의 존재론적 토대로 전환시켜서 자신의 철학을 수행하고 있다 이거야, 데카르트는.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세계 내부적 존재자, 사물 존재자죠, 그죠?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게로 나가는 적절한 접근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하이데거처럼. 왜? 주격도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론적 기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어떻게 나갔죠? 앞에서 그 사물을 도구 사물로서 규정하면서 그 도구의 존재론적 기반이 어떻게 현존재와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지, 그게 유의미성이요, 세계성이야. 그죠? 이런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존재자로 접근해 간 게 아니라 이 접근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대상은 실체로서 연장된 사물이다. 이런 방식으로 규정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된 사물에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기하학적인 거지 뭐. 넓이, 길이, 깊이, 이것에 근거하여 또 다른 속성들이 규정되는데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고 형태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근거하여 인간이 비로소 감각할 수 있는 것, 색깔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점점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소거한 거야. 덜 중요한 거야.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건. 그래서 연장에 가장 가까운 게 뭐야? 넓이, 길이, 깊이지 뭐. 그래서 거기로부터 점점 이렇게 뒤로 나오면서 감각과 가까워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본 거야.
독특하죠, 그죠? 계속해 나갑니다. Unter der ungebrochenen Vorherrschaft der traditionellen Ontologie ist Weber die echte Erfassungsart des eigentlich Entscheidenden im Vorhinein entschieden. 자, 전통존재론의 단절되지 않는 지배 아래에서 본래적 존재자의 진정한 파악 방식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자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 방식을 갖느냐는 이미 주객 철학에 의하여 인식론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은 단절되지 않는 전통 존재론의 지배가 뭐예요? 눈앞에 있음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드디어 또 나오는 거야. 고대 철학으로 갑니다. Sie liegt im Neuen der Anschauung, im weitesten Sinne davon, dass der Neuen das Denken nur eine fundierte Vollzugsform ist. 자, 그래서 이러한 본래적 존재자를 진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애초부터 결정되어 있고 전통 존재론에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인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은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직관을 의미하는 노예인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누스지. 그걸 보는 게 노예인이에요. 시간의 변화를 견뎌내면서 영속하는 거. 그게 에이도스를 보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죠. 그죠? 플라톤한테서도. 이게 변형돼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도 그렇게 가. 형상이 중요해요. 모르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직관을 의미하는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직관을 나타내는 노예인에 놓여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사유를 의미하는 디아노예인이 곧 단순하게 기초지어진 실행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노예인이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이성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직관,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는 실행 형식인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발동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해. 1차 자료 강의를 하도 오랜만에 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 하이데거의 철학은 느리면서 깊이가 있죠. 그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aus dieser grundsätzlichen ontologischen Orientierung heraus gibt Descartes seine Kritik der lochmäßigen anschauend verlähmenden Zugangsart zu seiendem. 자, 그리고 이러한 원칙적인 존재론적 방향 잡음으로부터 데카르트는 자신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비판인가 하면은 존재자에게 나아가는 가능한 직관하면서 지각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 비판을 주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존재자에게 나아가는 직관하면서 지각하는 접근 방식이 뭔지 알아요? 그게 감각이야. 센사지요. 얘도 이미 강의를 했어.
그게 아이스테시스, 감각을 나타내. 여기서 미학이 나왔잖아. 예도의 미학 강의에 가면은 아이스테시스의 어원 분석을 통하여 예술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존재론적으로 분석한 강의가 있어. 강의가 하도 많으니까. 그 강의 참조하셔요. 그러니까 개견입을 대한 인텔렉치요. 지성에 대비하여 감각을 비판했어. 플라톤부터. 그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은 지성적인 것에 형이상학적으로 아래에 놓이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죠? 데카르트 역시 이것을 따라서 센사치오, 아이스테시스, 감각을 지성에 대비하여, 그리스 라틴어 다 나오는 거야 지금. 그죠? 대비하여 감각을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된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길이, 넓이, 깊이요.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하여 나누어질 수 있고 형성될 수 있으며 운동할 수 있어. 그것으로부터 이제 냄새, 맛, 촉각,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 이제 점점 감각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연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점점 1차, 2차, 3차로 나가게 되면서 감각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잖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을 갖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존재론적 기반을 놓는 데에 감각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는 기계론적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 근대에는.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매우 잘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존재자가 우선 그의 본래적 존재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음을 데카르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선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특정하게 색깔이 칠해지고 맛이 나며 딱딱하고 차갑고 소리가 울리는 밀랍 사물이 주어지고 있어. 밀랍을 분석하잖아. 그죠? 성찰에서도 분석해. 밀랍 사물이 주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것과 그리고 우선 감각이 부여하는 바로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하찮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 데카르트한테서는.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다 소거하고 지성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했어. 그죠? 데카르트한테서도. 드디어 라틴어가 나와. 이것은 철학의 원리를 그대로 하이데거가 옮겨 놓은 건데, 사티스 에리트 시 advertamus sensum perceptiones non referi nisi ad istam corporis humanicum mente conjunctionem. 자, 사티스 에리트,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뭐가 충분한다면, 하면은, 만약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충분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감각적 지각이 인간의 신체를 정신과 결합시킨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은 인간의 신체, 인간의 몸과 인간의 물체, 물질, 몸이지 뭐, 몸과 정신의 결합을 제시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두 번째는 et nobis quidem ordinari exhibere. 이게 뭔가 하면은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통 보여주고 있는데 quid ad illam 이러한 결합에 externa corporuna 외부 사물이 프로드 에스 포신트 아우트 노케레 이로운지 아니면 해로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 있는 사물이 인간의 몸과 신체와 정신의 결합에 해로운지 아니면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볼 땐 이건 뭐야? 이거는 완전 존재론적 기반을 놓칠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자신의 라틴어 원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데카르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 이런 식의 접근은 존재론적 기반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이데거가 독일어로 다시 번역했어. 라틴어 독일어가 다 있어 지금. Die Sinne lassen überhaupt nicht Seiendes in seinem Sein erkennen. 감각은 존재자를 그 존재에 있어서 인식하게 해주지 못해. 조금도 überhaupt nicht 조금도 도대체 인식하게 해주지 못해. 감각은. 그리고 이 감각은 단지 신체, 몸이 붙어 있는 인간 존재에게 외부적인 세계 내부적 사물이 유용한지 해로운지를 알려줄 뿐이야, 단지. 다시 번역한 거죠, 하이데거가. 이런 방식으로 사물에 접근한 게 바로 데카르트인 거예요. 존재론적 기반은커녕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현 존재의 어떤 토대 자체를 질문할 수도 없어.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또 라틴어가 나와. 노스 논 도켄트.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지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곧 쿠알리아 갈로 코르포라 인 세입시스 엑시스탄트. 자, 뭘 가르쳐 주지 않는가 하면 어떤 물체, 어떤 사물이 그 자체로 실존한다는 것. 이걸 하이데거 용어로 바꾸면 그 존재에 있어서 어떤 사물이 실존하고 실제하고 존재한다는 그 존재에 있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감각적 지각은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러니까 감각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죠, 그죠? 이제 뭔가 발동이 걸려서 점점 깊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계속 라틴어가 나와요. 쿠오드 아겐테스. 이것을 행한다면 페르키피에무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투람 마테리아이 시베 콜포리스 인 우니베르숨 스펙타티. 자, 물질의 본성 혹은 사물, 물체의 본성이 어떤
non consistere in eo quod sit restura vel ponderosa vel colorata vel alio aliquo modo sensus apiciens 이래 돼 있어. 자, 여기 지금 원문이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물질의 본성, 곧 물체의 본성, 사물의 본성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레스토라, 단단한 어떤 것, 벨, 폰데로사, 무게가 나가는 어떤 것, 콜로라타, 색깔이 있는 어떤 것, 알리오, 알리쿠의 모도센수스, 아피키엔스, 다른 어떤 감각의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야. 데카르트한테서는. 그러니까 물질의 본질과 물체의 본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런 감각적인 것, 딱딱하냐, 단단하냐, 무게가 나가냐, 색깔이 뭐냐, 그리고 감각의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것들의 감각이 들어가면 사물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점점 들어오죠, 그죠? 이 1차 자료가 정말 재미있어. 거기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성립하는가 하면은 sed tantum in eo quod sit res extensa in longum latum et profundum. 자, 길이와 넓이와 깊이 안에서 연장된 어떤 것 안에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적, 얘도 강의에서 설명했죠, 그죠? 조금 전에. 어떤 만져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각적인 것으로 경험에 의하여 사물의 본질을 규정한 게 아니라 연장된 것, 길이, 넓이, 깊이에 의하여 시간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에 의하여 실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wie wenig Descartes vermag, das in der Sinnlichkeit sich zeigende, in seiner eigenen Seinsart sich vollgeben zu lassen und diese gar zu bestimmen das wird. 자,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없어. 뭘 할 수 없는가 하면은 감각성 안에서, 감각적인 것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그것에 고유한 존재 방식 안에서 내주게 할 수 없어. 왜? 감각은 실체가 아니니까. 할 수 없으면 이러한 감각성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이런 존재 방식을 규정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감각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그 고유한 존재에서 내주게 하지도 못하며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야, 데카르트는. 그런데 이것은 뭘로부터 명백해지는가 하면은 그에 의해, 데카르트에 의해 실행된 딱딱함, 단단함과 저항의 경험을 해석한 그런 비판적 분석으로부터 명료해져.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딱딱함과 여기에 힘으로써 저항하는, 이게 인간의 감각이 들어가죠, 그죠? 저항하는 그 경험을 해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미 비판적으로 분석한 게 있어. 그게 19절이야. 이미 했어요.
19절에서 했는데 그걸 보면 이런 현상, 데카르트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을 참조하셔요. 이미 다 따라온 사람은 다 알겠지. 그래서 자, 딱딱함, 단단함은 저항으로서 파악돼, 그죠? 거기서도. 그런데 이 저항은 그러나 단단함과 마찬가지로 현상적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아. 곧 그 자체에서 경험될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이러한 경험 안에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으로서 현상적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지 않아. 그 이유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게 감각적인 건데, 감각적인 것을 없애버리니까 그것을 실체에서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 사태를 존재론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인간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그 기반이 있는데 그 존재론적 기반을 그냥 없애버리고 대상을 실체로서 분석하는, 거기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뭐냐? 그래서 인간의 경험의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 거야, 저항도. 단단함과 마찬가지로. 그럼 뭔지 한번 봅시다. 데카르트가 분석하는 그 저항을 다시 재분석하고 있어. 하이데거가 Widerstand besagt für Descartes so viel wie nicht vom Platz weichen, das heißt keinen Ortswechsel erleiden. 자, 저항은 데카르트한테서 장소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장소 이동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장소 이동도 경험하지 않으며 장소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저항인 거예요. 그리고 비들슈텐 아이네스, 띵에스, 어떤 사물이 저항한다라는 건 또 다음을 의미하는데 an einem bestimmten Ort verbleiben,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그런데 어떤 것이 머물러 있어야 있는 것을 알려면 어떤 다른 사물이 또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다른 그의 장소를 바꾸는 다른 사물에 상대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저항인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것이 이 사물에 의하여 따라잡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속도로 장소를 바꾸는 것. 뭐 두 개 다 같은 이야기죠. 그게 바로 저항의 의미였다는 거야. 여기서도 그 저항한다는 것이 감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어, 그죠? 운동과 관계하여 어떤 신체의 속도, 그리고 어떤 사물의 속도, 그것의 관점에서 저항이 설명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간 현존자의 거기에가 어디 있겠어, 여기에. 이런 철학 안에. 계속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딱딱함, 단단함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감각적 지각의 존재 방식, 그리고 이로써 이러한 감각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존재자를 그의 존재에 있어서 파악할 가능성은 아우스겔레스트,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이 소멸되니까 뭐야? 인간에게 중요한 그 경험적인 것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데카르트는 어떤 것을 지각하는 그 존재 방식을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방식으로 옮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눈앞에 있음의 존재 방식만을 갖고 사물의 본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유일한 방식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거야. 계속 나갑니다. Das Vernehmen von etwas, 어떤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데카르트한테서는 뭔가 하면은, 자, 두 개의 눈앞에 있는 연장된 사물이 특정하게 네벤아이난들 폴한덴자인 나란히 서로서로 곁에서 눈앞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 1차 자료는 따라가면서 저절로 반복되면서 깊이 있게 나가기 때문에 저절로 익혀지는 것도 있어. 쏙쏙 들어줘 여러분들, 그지? 그래서 어떤 것을 지각하는 것은 두 개의 눈앞에 있는 연장된 사물이 서로 곁에 나란히 눈앞에 있는 것,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두 개의 사물의 운동의 관계는 자체로 연장의 양태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물체 사물의 눈앞에 있음을 특징 짓고 있는 거야. 눈앞에 있음을 특징 지으면서 연장의 양태 안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Zwar verlangt die merkliche Erfüllung eines tastenden Verhaltens eine ausgezeichnete Nähe des Betastbaren. 자, 참으로 독일에서 쯔바르 아벌은 한 문장 앞에 쯔바르 참으로 아벌 그러나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만지는 행동에 가능한 충족, 그러니까 촉각하는 만질 수 있는 행동 관계에 어떤 가능한 충족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빼어나게 가까이 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거리가 멀면 만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져질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려면 촉각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아. 베리룽, 접촉, 그리고 접촉 안에서 자신을 알려주는 단단함, 딱딱함, 이런 것이 존재론적으로 파악할 때 두 개의 물체 사물이 다른 속도 안에서 성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냐? 딱딱함과 저항은 자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 뭐가 있어야 돼? 아니 딱딱함과 저항은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객 철학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존재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데카르트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건 인간이 하는 거고, 감각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항하는 것도 인간이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감각적인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소거시키는 철학으로 나갔다는 거는 거기에서부터 벌써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함과 저항,
이것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가진 또는 적어도 생명체의 존재 방식을 가진 그런 존재자가 없다면 딱딱함과 저항이라는 말도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조금도. 동물도 어떤 것이 저항하고 운동할 때,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딱딱하다, 이런 감각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딱딱한 것은 피하고 부드러운 것을 찾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 현존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존재자가 있어야 딱딱하다는 것과 저항을 말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서 결국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 중요했던 지성의 눈으로 사태를 보고 그것에서 시간의 변화를 견뎌내는 실체성의 분석, 그래서 눈앞에 있으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계속 나갑니다. So kommt für Descartes die Erörterung der möglichen Zugänge zum Innerweltlichen unter die Herrschaft einer Science-Idee, die an einer bestimmten Region dieses Seienden selbst abgelesen ist. 자, 이와 같이 데카르트에게서는 어떤 존재 이념의 지배 아래로 이르게 되는데, 뭐가? 이 존재자 자체의 특정한 영역 안에서 읽어내어진 존재 이념, 실체지 뭐, 눈앞에 있음이지 뭐. 그 존재 이념의 지배 아래로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에게 가능한 접근 통로의 논의는 이런 존재 이념의 지배 아래에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소거하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것에 근거하여 연장된 사물을 추론해내고, 그죠? 이 세계는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바로 연장된 거예요. 사유하는 거다. 이 두 개로 이 세계를 나눠버리잖아. 그것에 근거하여 세계의 건축물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인간과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빠져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성의 삶의 세계의 철학 역시도 빠져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특정한 존재론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니까 그 영역에서 읽어내 줄 수 있는 그 존재 이념에 근거하여 이것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die Idee von Sein als beständige Vorhandenheit motiviert nicht allein eine extreme Bestimmung des Seins, des innerweltlichen Seienden und dessen Identifizierung mit der Welt überhaupt. 자, 이런 지속적인 눈앞에 있음으로써의 존재 이념은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자의 존재를 극단적으로 규정하며, 그리고 이런 것을 세계 일반과 동일시하는 것, 이런 것에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동시에 줄치십시오. 현존자의 행동 방식을 존재론적으로 적절하게 시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 자기가 이미 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배려의 세계 안에서 인간이 사물을 다루는 그런 실천적 삶의 영역의 존재론적 기반을 놓치고 오히려 그것을 시야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방해해, 이런 철학은, 데카르트의 철학은. 계속 따라가 봅니다. Damit 이로써 ist aber Polens der Weg dazu verlegt.
이로써 그러나 완전하게 다음과 같은 길이 막혀지고 차단되어 있는데 뭔 길인가 하면은 모든 감각적이며 오성에 적합한 지각에 기초지어진 그 특징을 보고 그것들을 세계 존재의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의 어떤 토대를 형성하는 현 존재의 근본 구성 틀의 관점에서 사물을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존재론적 기반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관점에서 사태를 이해하는 길도 막혀버린 거야, 데카르트한테서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이 존재와 시간의 어떤 과제를 하이데거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겠죠. 그죠? 이런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그래서, 그러나, 현 존재의 존재, 곧 세계의 존재가 이 현 존재의 근본 구성에 속하는데, 이 현 존재의 존재를 데카르트는 연장된 사물의 존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실체로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현 존재도 뭐야? 나눠지지 뭐. 사유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 생각과 육체, 신체와 정신으로 나눠지는 거야. 뭐 로봇이야 완전.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세계는 뭐죠? 연장된 사물인 거야, 다. 그 위에 누가 있어? 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있고 피조된 세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 공간을 차지하면서 거길로부터 나타나는 사물의 실체성, 이 두 개로 나눠지고 거기에서부터 무슨 존재론적 기반,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이런 철학은 근대에는 가능했지만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정신과학의 어떤 토대를 형성하는 이해의 문제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사물이 연결될 수 없어, 이런 철학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현 존재, 인간 존재의 존재도 연장된 사물과 같이 실체로서 파악하고 있어, 데카르트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지 봅시다. Aber, 그러나, wird mit diesen kritischen Erörterungen Descartes nicht eine Aufgabe untergeschoben und dann als von ihm nicht gelöst nachgewiesen, die ganze und gar außerhalb seines Horizontes lag.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독일어는. 미세하게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서 자, 어떤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전적으로 데카르트의 지평 바깥에 놓여 있는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제를 데카르트 아래로 밀어 넣어서 그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증명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 안에는 이런 존재론적 기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세계의 존재로서의 현 존재의 근본 구성 틀, 이런 것들 자체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데카르트한테 요구하면서 데카르트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게 아니냐. 하이데거가 볼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모순된 게 아니냐 하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죠, 그죠? 징그러워 진짜. 얼마나 철저한지.
그런데 봅시다. 또 질문이 있어. 비주얼 데카르트스. Ein bestimmtes innerweltliches Sein des und dessen Sein mit der Welt identifizieren, wenn das Phänomen der Welt und damit so etwas wie Innerweltlichkeit überhaupt nicht kennt. 자, 데카르트는 세계 현상이나 이로써 세계 내부성 일반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데카르트가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데카르트는 특정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그것의 존재를 세계와 동일시할 수 있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기반을 빼고 연결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거기 뒤에 나와. 존재론적 기반을 빼고 거기에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겠네. 신이 있고 이 피조된 세계는 신의 세계와 존재론적으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의 우주론적 어떤 층위를 결정하고 이 세계의 구조를 설명해. 데카르트도. 이게 하이데거가 볼 때는 웃기는 건 거지, 이거는. 자, 한 단락 더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논쟁의 장 안에서, 논쟁의 영역 안에서 이 논쟁은 학술 분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런 논제들을 고수해서는 안 돼. 그럼 이 논쟁은 뭘 고수해야 되는가 하면은 방향잡음을 위하여 어떤 문제를 방향잡음으로 이끄는 사태적 성향을 취해야 돼. 그런데 이 방향잡음이라는 것은 통속적 틀을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 그 통속적 틀을 못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학술 이론적으로 어떤 분류적으로 그것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방향잡음으로 이끄는 사태의 성향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뭔지 계속 따라가 봅니다. 데카르트가, 여기서 줄 치십시오. 데카르트가 행한 존재론적 기반 없음의 철학을 또 정리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하이데거가. 데카르트는 레스 코기탄스, 사유하는 사물과 레스 엑스텐사, 연장된 사물로서 자아와 세계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에 대한 철저한 해결책을 주장했다라는 것. 맞죠? 그죠? 뭔가 제기하기는 했어. 그런데 하이데거가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세계의 기반 위에, 일상성의 기반 위에서 한 게 아니야. 했고, 그것은 그의 성찰로부터 명백해져. 제1성찰과 6성찰을 봐라. 그러면 생각하는 사물과 연장된 사물로서 자아와 세계의 분석을 수행했어. 예도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건 뭔가 결여된 거야. 그죠?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비판이 결여된 존재론적으로 전통의 근본 방향잡음. 전통은 뭐예요? 서양 형이상학 전통이지. 이런 방향잡음, 곧 실체성, 눈앞에 있음, 누스에 근거한 감각을 무시하고 지성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비판을 결여하고 있는 이런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전통의 방향 잡는 것은 데카르트에게 어떤 근원적인 존재론적 현존제의 문제틀을
프라이레궁, 발굴하는 것, 어두운 곳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밝게 드러내는 것, 프라이레궁,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그죠? 이걸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했으며, 그리고 데카르트에게 세계 현상의 시야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의 존재론을 특정한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론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인간 현존재에 거기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세계 존재론을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론, 곧 사물 존재론. 이건 하이데거가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야. 도구 분석으로서 인간과 관계하는 유의미성의 세계가 아니라 단지 사물을 실체로서 보고 연장된 사물로 보는 그런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론으로 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앞에 놓여 있는 논의라 증명해야만 했던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래서 데카르트는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단지 그래서 세계 현상 자체가 차단돼 있어. 그래서 세계의 존재론을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론으로 밀고 들어갔어. 이거는 인간 현존재의 거기에가 빠져 있는 거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실체를 볼 수 있는 이성의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눈앞에 있음인 거야. 이런 철학을 수행한 거야. 데카르트는. 재미있었죠. 42번째.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43번째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